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작년에 에듀캐스트에서 재개발 강의를 녹화를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에 에듀캐스트 재개발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 자, 2019년 새해가 돼서 다시 이제 부동산의 초보자를 위한 재개발 투자 강의를 녹화하게 됐는데요. 왜 다시 녹화를 하느냐? 2018년에도 2017년에 파리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규제들,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들이 생기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이 2019년도에서는 더 이제 이 위험성, 이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항상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고 이 정책이 투자자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혼란스러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등등을 토대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 명쾌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19년 현재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이미 재개발 투자하셨던 분들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구멍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리뉴얼된 부동산의 초보자를 위한 재개발 투자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약간 이 정돈된 느낌의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80%, 90% 잘 했다가도 10%, 20%를 실기했다가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청산당한 사례들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새 아파트, 서울이라든가 도심지 안에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 없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회도 될 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자, 2019년 부동산의 초보자를 위한 재개발 투자에서 재개발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적어봤는데요. 재개발 투자 사례를 놓고 재개발 투자가 어떤 것인가 좀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 단계와 투자 시점, 재개발 사업이 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사업 단계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가 투자한 또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재개발 구역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왔구나,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겠구나, 내가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투자인데요.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이전의 주택이라고 얘기했던, 또는 뭐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어떤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이 시점 가면 몇 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는 재개발 구역 안에 주택으로 보던 게 이후에 재개발 구역 안에 어떤 분양, 이 조합원 주택 또는 조합원 상가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조합원 입주권 시절에 거래를 할 때 이제 좀 복잡하고 굉장히 낯선 단어들도 되게 많고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재개발 사업의 어떤 이 구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멸실되고 나서 이주를 하고 멸실되고 나서 새로 집을 짓게 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의미라든가 어떻게 내가 돈을 더 내게 될 것인가, 받게 될 것인가 등등, 이제 그런
내용들을 거래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시거나 또는 매수하러 가셨을 때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재개발 투자 시점의 매물 분석 얘기입니다. 재개발 투자 시점의 매물 분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 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택 형태 또는 뭐 이제 토지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사실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 거래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물건을, 재개발 구역 안에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 건지, 어떤 물건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물건인지 등등을 비교하는 방법, 비교해서 판단해보는 훈련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재개발 투자와 세금인데요. 이 재개발 투자도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세금 문제는 다른 부동산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왜 특이한 점이 있냐면 이 일반적인 주택은 그냥 있으면 계속 관용구정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그 일반론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유 때문에 세금, 이제 양도소득세 제도가 만들어졌겠지만,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택이 멸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보유 자산이 멸실의 과정을 거치고 없어지고 나서 새 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재개발 구역 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거나 이사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제 그 과정에 그러한 특별한 어떤 경우들을 세무 측면에서, 세법 측면에서 조금 배려해주는 그런 이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고요. 세제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준비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멸실의 과정을 거쳤다가 새로 집이 지어진다 그랬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택이 몇 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형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또 세무적으로 보는 또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못 놓쳤다가 굉장히 만약에 거래를 잘못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나와가지고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런 재개발과 관련된 세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6, 7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할 내용인데 되게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재개발 분양 자격이라 그랬는데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이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분양 자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실무, 그러니까 이 질문들 또는 사례들 이렇게 접수되면서 의견을 물어오셨던 분들 사례들 중에 보면 굉장히 곤란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곤란한 사례냐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분양에서 제외된 자들, 분양 신청을 했는데 청산자가 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청산자가 될 만한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물건을 매수하신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분양에서 제외된 자의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어떤 물건을 사면 안 되는지, 분양 자격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굉장히 중요해진 게 바로 이 7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당첨 제한이라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정비 사업의 재당첨 제한입니다. 정확히는 조합원 분양을 받았거나 일반 분양 받았거나 한 사람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사고들이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투자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 3시간 정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부분은 이제 재개발 사업의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개발 사업의 구조와 비례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어떤 형태로 구조가 짜여져 있어서 내가 왜 이 돈을 얼마의 추가 부담금을 내고 몇 평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건지, 어떤 구조에 따라서 재개발 조합은 돈을 걷고 그 다음에 지출해 가지고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득, 그 다음에 발생되는 지출 자체를 개별 조합원들한테 분배시키는지, 그리고 성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건지, 이 재개발 사업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게 왜 도입되게 되는 건지, 좀 비례율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재개발 사업성 분석인데요. 이 재개발 사업의 구조를 공부하는 내용은 결국 재개발 사업의 구조를 공부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이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등을 한번 내가 스스로 계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 구조를 이해하면 그 구조를 토대로 해서 내가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의 재개발 구역들의 사업성들을 비교해보고, 이 재개발 구역이 이만큼 더 낮구나, 저 재개발 구역이 저만큼 조금 더 안 좋구나 등등을 판단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어느 재개발 구역에 투자할지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성 분석하는 시점에 따라서 계속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일반 분양을 7억에 할 수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9억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 나는 얼만큼 추가 부담금을 덜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이 구조를 이해하고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면 내가 계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이 9번째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째에서는 어떤 재개발 구역에 투자해야 될까? 이제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또 재개발 실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좀 법률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들, 좀 뼈대 같은 내용을 배웠다라고 하면, 이때는 제가 2003년부터 이 서울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보아왔던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어떤 재개발 구역들이 그래도 많이 올랐고, 또 어떤 재개발 구역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랬는지 내용들도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사실 이 당시의 서울시장님, 그러니까 이 서울의 도시정비의 큰 틀 자체가 이 재개발, 뉴타운 이런 쪽이었는데, 어떻게 2010년, 11년 오면서 지금의 흐름대로 변화해 왔는지, 재개발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과거까지는 거슬러 오지 않고 제가 보아왔던 재개발 사업의 흐름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팁들, 고민되는 부분들, 이런 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 11번 강의는 좀 아마 올해 2019년 이후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재개발 재추진구역 투자 시 주의할 점이라고 했는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다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옆집에 똑같이 안 좋은 낡은 집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기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가 돼서 재산 가치의 상승이 굉장히 발생한다. 그럼 우리도 재개발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어떤 니즈가 생기죠. 이 재개발 재추진하려고 하는 구역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미 재개발 사업 추진을 한번 했다가 멈춰섰던 지역들이 지금 재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들 관심 갖고 많이들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추진 구역에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이 내용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양한 특강들이 추가된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언급된 내용들 말고 사실 이제 작년 강의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자면 뭐 상가의 분양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년에도 업데이트되는 일반적인 내용들 있으면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추가로 올려드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올해도 좀 그 시점마다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으면 추가 강의를 조금 넣어드릴 계획이고요. 한편으로는 뭐 특수물건이라든가 별도로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꼭지꼭지 좀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요 11가지의 뼈대 이외에다가 추가해서 강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개발 투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지요. 사실 다 몰라도 투자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주요 몇 가지들 짚을 부분들만 짚어서 투자를 해도 되기는 하죠. 그렇긴 하나 어쨌거나 좀 단순히 이번 하나 내가 뭐 살려고 하는 집 하나를 재개발 투자로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래도 경험을 쌓고 재개발을 투자처로서 계속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강의에서 배울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입니다. 재개발 투자란 무엇일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